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음과 이즈입니다. 역시 반갑습니다. 오리지널. 반갑습니다. 오리지널이 좀 낫네요. 그러게요. 스스로 자아자찬. 맞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다룰 영화는요 델마와 루이스입니다. 네. 하지만 좀 사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좀 대본을 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리뷰를 좀 시작하는데 사실 대본을 제가 집에 놓고 왔습니다. 방송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이제 좀 머릿속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네. 도와주실 건가요? 나무 위키 준비됐습니다. 너무 든든하네. 그리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맞습니다. 매번 이제 그 같은 패턴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치. 새롭게 하는 맞아.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매번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가 없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제 창작물인데 이게 뭔가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공개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 1인 제가 방송으로 올리세요. 1인 방송으로 올리도록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트 2 이렇게 해가지고 시네브로 파트 2 못다한 이야기 뭐 이렇게 괜찮네. 맞아요. 우선 델마 루이스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와, 저는 진짜 이거 보자마자 이건 내 인생의 영화다. 인생 영화. 그동안은 저한테 이제 누가 인생 영화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좀 망설였어요. 뭐 타이타닉 뭐 이런 좀 애매하게 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인생 영화 뭐예요 물어보면 델마 루이스. 이게 다 바로 0.5초 만에 퀴즈 바로 나옵니다. 출연하신 것처럼.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영화의 좋은 요소들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일단 페미니즘적인 요소도 있고 거기도 뭐 버디 물인데 메시지도 너무 좋고 순간순간의 그 장면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울고 웃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우셨어요? 어디서 우셨어요? 이게 실제로 울었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울었다. 뭐야. 마지막 엔딩 장면도 너무 감동적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델마와 루이스라는 그 친구들의 인생이 이게 쫙 펼쳐지잖아요. 루이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래서 인생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예. 이프님 어떠셨을까요? 저는 저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건 리들리 스콧의 영화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이건 타란티노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냄새가 좀 난다. 느낌이 그렇지 않으세요? 맞네. 그러니까 그 로드뮤비 찍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액션이 나와서 그런 마지막 그런 타란티노식의 뭐 피 터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액션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되게 타란티노스러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리들리 스콧께.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의 영화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재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들만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리들리 스콧 선에서도 약간 도전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던 그런 서사가 명확한 남성들의 영화 뭐 약간 좀 다크했잖아요. 이때까지 모든 영화가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조명도 그렇고 전체적인 영화 톤이 되게 다크한 영화들이 많았는데 아니 블레이드 러너 에이리언 다 그랬잖아요. 에이리언 뭐 블랙 레인 심지어 블랙이 들어가 이름에 맞네. 되게 다크한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물론 여성 주인공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샤방샤방하고 항상 햇빛이 들어오고 밝고 뭐 예쁜 자동차에 바람이 불고 물론 그러니까 스토리는 점점 뭔가 다크해지긴 해요. 뒤로 갈수록 그렇게 진짜. 하지만 전체적인 영화 톤이 너무 따스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리들리 스콧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의 인상과 너무 달라서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감독이구나 좋다. 라고 해서 조금 재평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영화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요. 네, 어떻게 보면 각본가의 힘 아닌가요? 각본을 우연히 잘 받은 거야. 운 좋게도. 아니 근데 이제 각본도 좋은데요. 각본도 좋은데 그 영화 로케이션과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촬영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출이 정말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되게 명장면이잖아요.
있잖아요. 차로 절벽을 뛰어내리는 그 장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보려고요. 어딘지 찾아봐야겠어. 똑같이 해보세요 한번. 절벽 밑에. 네. 한번 제가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다들. 로케이션 촬영하러. 아무튼 뭐 이제 사실 제가 그 리뷰를 만들어 왔는데 예. 기억나는 것들은 제가 붙인 소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재들을 떠올랐던 소재들을 바탕으로 한번 기억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썼던 소재는 아마 델마로 보는 여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다들 첫 장면 기억나시죠? 그 여행을 이제 델마 루이스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루이스의 여행 목적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별장인가요? 어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지만 델마는 뭔가 여행을 나서는 것부터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약간 둘 사이에 약간 좀 성격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성격의 차이가 느껴지시던가요? 성격이 처음엔 너무 다르죠. 둘이. 너무 다르죠? 다르죠. 루이스는 조금 자유를 추구하는 여성이고 맞아요. 사실 현대적인 여성형 상에 되게 가까웠던 것 같고 맞습니다. 델마는 굉장히 이제 과거에 있는 여인 같은 조선 시대. 조선요? 델마는 조선 시대 그치. 선비의 아내 같은 맞습니다. 그런 이제 남자에게 순종적으로 하는 그런 것과 동시에 그쵸. 그러면서 남성을 막 더 이렇게 맞아요.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델마를 막대하게 하는 게 결국 델마의 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받아주고 뭐 아침에 나갈 때 그냥 거의 애기처럼 막 챙겨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남편 없이 가본 적, 뭐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다 이런 없어요, 대사를 없어요. 하잖아요. 남편 없이 여행을 나와본 게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현대적인 여성과 고전적인 여성상의 딱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델마가 진짜 델마의 성격도 있겠지만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쵸. 남편이 좀 뭔가 가부장적인데 지금 폭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윽박지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꾸 델마한테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델마가 더 기가 죽어가지고 그치. 남편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되게 연애는 근데 되게 오래 했잖아요. 4년 했다고 나옵니다. 연애 근데 4년 하고 뭐가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그런 연애와 남자가. 결혼은 다르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결혼을.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처음엔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점점 더 남성성을 막 폭발시키면서 막 우월적으로 굴고 점점 델마는 좀 소극적으로 그쵸. 변했던 게 아닐까요? 아마 처음엔 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맞아, 잘해주려고. 사실 그게 좀 감정이 무뎌지고 맞아. 이제 좀 그런 익숙해지고. 마음이 익숙해졌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내 여자라 이거지. 맞아. 제가 사실 리뷰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즉흥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네. 오히려 대본 다행이다. 없이 하는 게 최고라니까. 네,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는 아닌데 나름 차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은 맞습니다. 델마 루이스는 성격이 완전 좀 다른 방향성을 갖고 그쵸. 있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이라고 생각하면 좀 비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극의 그럼 최초의 원인은 누구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델마를 꼽았습니다. 왜 델마를 꼽았냐면은 사실 우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은 우선은 여행지에 가서 예약해놓은 숙소에 먼저 가는 게 첫 번째거든요. 짐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하지만 델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가는 중간에 우리 잠깐 어디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루이스는 처음에 그냥 가지 왜 계속 거기 가자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델마는 아니 제발 나 모처럼만의 여행이니까 내 말 좀 들어줘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루이스도 못 이겨서 간 곳이 고작 술집입니다. 맞아. 어디 잠깐 쉬러 휴게소 간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가는 근처에 있는 뭐 랜드마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델마의 집 주변에 있을 법한 그냥 맞아요. 술집에 들어가서 고작 위스키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맞아. 그것마저도 일탈이야.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것마저도 걔한테는 일탈이었던 겁니다. 맞아. 사실은
그 술집은 당연히 집 근처에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대릴이 없는 술집은 아마 집 근처에 한 곳도 없었을 겁니다. 진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델마에게는 고작 술집이지만 굉장히 새롭고 뭐랄까요, 본인이 가장 들뜰 수 있는 여행의 공간이고, 루이스는 반면 그곳은 내가 생각했던 여행의 목적이 아니고 가장 멀리 떠나는 거죠. 맞아. 근데 어쨌든 둘의 또 차이가 느껴지는 게 물리적인 거리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행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델마가 또 잘못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쵸, 술에 좀 취해가지고 할렌이거든요, 그 남자가. 할렌인데 맞아, 할렌에게 약간 빠졌어. 사랑에 빠져 분위기와 그 남자 분위기에 빠진 거죠. 그렇죠. 분위기와 남자 약간 취해버렸어요. 델마도 금사빠가 있어 확실히, 그죠? 네, 맞습니다. 금사빠입니다. 그게 있어. 제가 금사빠로 정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약간 좀 분위기에 취해서 맞아. 좀 홀려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냐, 바로 성폭행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했어.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가 가까스로 좀 구해주잖아요, 총으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음. 루이스도 총만 겨누고 델마를 빼내고 나서 갈라 했는데 가려고 원래는. 했는데 남자가 끝까지 입을 털어요. 더럽게 막 얘기하죠. 더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루이스는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누구든 죽였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저는 정말 그렇게 저라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친구가 그랬고 또 나중에 보면 자신도 또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옛날에 루이스는 아마 예전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텍사스와 관련 있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비극에 대한 원인은 델마에게 있었다. 하지만 이 델마가 사실은 비극의 원인이긴 하지만 술집으로 가서 이런 새롭고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이 그녀만의 여행의 목적이고, 그래서 제가 소재를 델마가 생각하는 여행의 시작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자에게 빠진 것도 이래요. 사실은 델마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남편에게 그쵸. 찾아야 되는데 원래라면. 그렇죠. 남편에게 찾아야 됩니다. 맞아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진짜 비극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이기도 한데, 나중에 내가 결혼을 했다. 근데 그 아내와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내가 아내를 사랑 못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이렇게 있어야 되면 서로 얼마나 불행할까? 요즘은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그 델마처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할까? 불행하겠지. 그죠. 너무 인생 자체가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델마는 사실 결혼을 했고 사랑을 가장 가까운, 원래는 사랑을 해야 할 남편에게 찾은 게 맞는데 남편이 불쌍해. 그런 사랑하는 행동을 안 보이거든요. 맞아. 억압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델마는 델마로서의 여성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대릴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또 이제 델마가 또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금사빠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금사빠로 빠지게 되는 상대는 바로 이제 JD 브래드 피트입니다. 너무 멋있어. 정말 저도 멋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무죄라고 생각해도 저는 되더라고요. 반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안 반했어요. 반하진 않았는데. 나는 반했는데. 남자가 봐도 정말 그 앳된 브래드 피트의 모습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금이랑 이미지 되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하이틴 스타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맞네요. 진짜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잘생기기도 했고 진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좀 밉상이지만 아무튼 JD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텔 방에서 반지를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는 대릴의 아내로서의 증표이자 증거거든요. 맞아. 보통 그렇지.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걸 빼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가볍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좀 편해졌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저도 남자지만은 델마가 얼마나 그 순간에 일탈감을 느꼈을지는 예상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델마가 이 비극의 시초자면 시초일 수 있지만은 그에게도 사실은 어떤 결핍으로 인해
결핍으로 그리고 남편이 충족시켜지지 못하는 맞아. 그런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이루어진 비극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화 전체가 델마의 각성 스토리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맞네요. 물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델마가 자기 깨어 있다고 태어나서 이렇게 깨어나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릴 남편에게 붙잡혀 사는 동안 잤던 거죠. 사실 눈 감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술집에 간 거부터 해서 점점점 델마가 눈을 뜨고 정신 차리게 되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서 초반에 사실 델마가 빌런이에요.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 가서 선 넘고 루이스 곤란하게 만들고 루이스가 되게 보살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 보살이지. 와, 나였으면 저 친구 이미 버리고 혼자 여행 갔다. 야 너 택시 타고 집에 가 하고 보내고 나 혼자 갔다 할 정도로 너무 빌런이고 너무 답답하게 구는데 이제 점점점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델마가 루이스를 리드하잖아요. 맞아. 너무 좋아요. 그런 점이 되게 각성하는 그게 늘면서 너무 좀 또 짜릿했던 것 같아요. 델마에 이입해서 보면서. 저는 이제 아직도 그 장면이 감동적인데 어쨌든 델마가 브래드 피트랑 이제 자고 나서 막 이제 그 루이스한테 가잖아요. 네. 가서 되게 화난 얼굴로 야 너 그 사람하고 잤지 이제 물어보는 거 루이스가. 근데 너도 드디어 경험을 했구나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난리하면서. 아니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브래드 피트가 속여 먹은 거긴 한데 거짓으로 한 거긴 한데 드디어 이 사람이 그 뭔가 이게 이제 한 차원 도약한 거잖아요. 각성을 한 거잖아요. 델마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도 그래서 거기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저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 그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걸 공감하시면 어떡해요? 모르시면서.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 있는데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하는 경험. 너무 아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경험이 아니죠. 제이디를 사랑하진 않았잖아요.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델마는 남편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받았다면 뭐 억압감을 받았겠죠. 억압감만 받았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었던 게 그렇죠.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프님이 말씀하신 그 약간 델마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영웅이 성장할 때 어떤 엄청난 결심을 하는 기점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난다든지 수련을 하러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맞아. 델마는 말 그대로 집을 떠난 거였어요. 쪽지와 냉동식품을 남겨놓고 말없이 떠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햄릿의 명대사 있잖아요. 뭐 죽느냐 사느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실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지만은 델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고민이었을까. 짐 싸기 전까지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불쌍해. 굉장히 그 당시 여성들의 다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억압받고 있는 여성상을 잘 보여준 게 델마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와중에 루이스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시절에도 되게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또 총구를 겨눠서 친구를 구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되게 멋있고 진짜 멋있어요. 딱 그 상반되는 매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걸크러쉬적인 매력, 딱 페미닌한 매력 이렇게 딱 두 가지 캐릭터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델마로 알아보는 여행의 시작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저는 좀 루이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은 여행 시작하고 좀 이제 뭐 어쨌든 여행지 주변에 이렇게 떠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하룻밤으로 넘어갑니다. 여행지에서 하룻밤. 소재가 이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루이스는 그렇다면은 그래요. 델마는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강인함 그리고 내가 억압받고 있는 삶에서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얻었을 수 있지만 그럼 루이스도 뭐 얻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루이스는 도대체 그럼 뭘 얻었을까? 무엇을 여행을 통해서 느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거든요. 실제로 영화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루이스가 어쨌든 사고로 총을 쏘고 나서 도피를 가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면서 어쨌든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국엔 해결의 답은 멕시코로 가는 것이었고 결국에 돈을 찾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매우 익숙한 얼굴이 나오는데요. 마이클 매드슨. 저는 근데 브래드 피트보다 마이클 매드슨 너무 멋있네. 딱 그 말이 맞아요. 그 못생긴 조 게이지가 여기서 조 게이지 리드 시절 너무 잘생겼어. 매력적이야. 조 게이지가 여기서는 굉장한 로맨티스트로 나오거든요. 매력적이야.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로맨티스트로 나오는데 그가 돈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사실 돈만 보내라고 했는데 따라오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호텔에서 방 각자를 잡고 묵게 돼요. 이제 여기서는 둘 다 이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맞아. 혹시 기억나는 부분 있나요? 델마는 어떻게 사랑을 나눴죠?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지를 빼고 아내로서의 무게감을 모두 털어냈지.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아. 어린애와 어린애. 어린애구나 진짜. 거기서 되게 어리게 나오잖아. 학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찾아 떠나는. 진짜 자유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이디 그냥 브래드 피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그 과정을 보면은 제가 델마였어도 그냥 바로 잤을 것 같아. 너무 매력적이야. 네, 아무튼 굉장한 잘생긴 미남이 진짜 최고죠. 오고 몸도 좋아.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이해하는 듯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니까 결국에는 델마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인 가장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델마에겐 굉장한 의미입니다. 사실. 의미죠. 네, 반면 좀 루이스는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어서 약간 플라톤적인 사랑이랄까요? 한층 이제 아가페는 아니야. 진짜 좀 고차원의 사랑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미와 루이스의 대화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리뷰의 대화를 정말 마음을 올려가지고 적어놨는데 없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좋아요.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블레이드 러너처럼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해요. 네, 한번 그러면은 제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해볼게요. 이제 루이스가 이렇게 지미한테 물어봐요. 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 했는지 기억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미가 기억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지. 기억하지 라고 말을 했으면 루이스 어떤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나? 그러니까 아무튼 너의 눈이 참 예쁘다. 그렇지. 너의 눈이 참 예쁘다고. 눈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라고 말을 했다고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미와 루이스가 처음 만났던 당시에 루이스가 지미의 눈을 감기고 내 눈 무슨 색깔인데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맞아, 기억나. 그래서 지미가 그때 말하기를 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같은 모텔방 안에 있는 그 현재의 지미와 루이스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루이스가 가서 지미의 눈을 가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 눈 색깔이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브라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동자 색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오빠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이런 무서운 질문이 아니라요. 그런 무서운 질문이 아니라 그런 굉장한 무서운 질문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제가 마이클 매디슨이라고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있으니까 꼬시기 위해서 아마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이 정말 예쁘시네요라고 물어봤겠죠. 하지만 우리 루이스 성격 다 알잖아요. 델마 같이 아마 그런 멘트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내 눈이 예뻤다면 내 눈을 보고 말한 걸까라는 궁금증 아니면 본인만의 확신에 눈을 감기고 내 눈 색깔이 뭔지 물어봤던 거죠. 맞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맞네. 눈이 예뻤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었던 거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전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육체적인 것, 1차원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서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맞아. 하지만은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몇 년이 어느 정도 사귄지는 안 나오는데 꽤나 긴 기간을 사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미가 프로포즈도 했겠죠. 물론 받진 않았습니다. 받진 않았는데 프로포즈를 한 걸 보니까 아마 결혼할 시점이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뭐 연애로 길게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수도 있지만은 뭔가 권태기라는 게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랑이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뭔지 헷갈릴 만한 정이죠. 정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시점에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루이스는 눈을 감김으로써 나를 온전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는 눈동자 색깔을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브라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난 너의 모든 것. 이 눈이라는 게 우리 그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 꽤나 많은 것들을 의미했잖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님 작품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 델마 루이스에도 차용을 해서 가져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델마는 굉장히 뉴페이스에 이제 빠져버린 거고 맞아요. 루이스는 오래된 연인의 표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맞네. 겁니다. 그래서 맞네. 그렇다면은 리들리 스콧은 이 짐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오래된 연인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그들에게 새롭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하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사랑을 교감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좀 던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눈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맞는 것 같네요. 눈을 되게 그쵸. 갑자기 발이 생각나네. 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게 확 느껴졌어요. 사실 블레이드 러너 때도 눈이야말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눈이야말로 사랑하는 연인의 모든 것, 그 속에 든 것, 진실이라고 약간 상징을 정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생각해 보니까 에이리언 때도 눈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에일리언? 커버넌트인가? 그죠? 데이비드의 눈으로. 데이비드 눈으로 보는 걸로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네. 눈이 다 연결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중요하긴 하네요. 비주얼리스트니까 눈을 봐야죠. 맞네요. 그래서 그런가? 똑똑하시네. 아무튼 저는 전편에 블레이드 러너를 다뤘으니까 이 눈이라는 게 쉽게 놓쳐지지 않더라고요. 네, 대사가 정말 예뻐요. 그런 연인 사이에 그런 대사를 한다는 게 좀 신박하기도 하고. 맞아.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동자의 색깔이라는 것. 저는 진짜 델마와 루이스 이게 둘이 좀 올드한 사랑과 좀 프레시한 사랑이잖아요. 전 델마 쪽에 좀 감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도 델마의 모든 행동들이 좀 공감도 되고 좀 제 스스로도 그래서 저의 삶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한 적이 있을까?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 이렇게 프레시한 사랑이라도 올드한 사랑은 프레시한 사랑 이후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시한 사랑이라도 해보고 싶다. 혹시 어딘가에 뭐 억압받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저는 이제 좀 기독교인인데 좀 뭔가 좀 그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에 많이 좀 그동안 얽매 살았던 것 같고 이제 말 그대로 일탈이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말 그대로 좀 나도 프레시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 브래드 피트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좀 그런 환상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델마처럼.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문 열어놓고 집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루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오래된 연인으로서 오래된 연인이 느끼는 사랑과 또 새롭게 만난 연인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분명 무게가 다르겠죠.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오래된 연인이 느끼는 사랑을 그런 적이 오래된 연인이 없었으니까 모르는 두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걸 좀 알 것 같으신가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거의 이별하기 직전에 항상 그렇지 않나요? 이별을 할 때 너무 불타오르는 상황에서 이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경험이 있으시구나.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뭐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나만 없어. 이 대사가 뭔가 제 좀 심금 울렸다는 것은 뭐 맞아. 그 옛날의 과거의 생각들이 좀 떠오른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요. 좋았던 대화입니다. 뭐 이렇게 그립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좀 궁금했던 거는 네. 그러면은 약간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라는 것들은 뭐 여러분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은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것, 그냥 완전 양극단에 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릴과 델마 루이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좀 대신 남자는 조금 강압적이고 좀 우둔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전 지미가 한편으로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방에 가서 갑자기 책상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그렇죠. 야, 저 지미라는 사람이 결국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평상시에 루이스를 막 때렸구나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이래서 페미니즘 영화인가? 저는 그렇게 연기했는데.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사실은 돈을 갑작스럽게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도 그래. 아무 이유도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팍 하면은 루이스 입장에서 놀라잖아요. 근데 그건 반대였어도 그럴 것 같아. 그런가? 지미가 혼자 돈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나랑 헤어질 계획이었으면 내가 루이스여서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약간 남성성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사실 루이스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별을 맞아요. 이별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이별을 고하려고 맞습니다. 하고 아무 설명도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하고 맞아. 잘 기다리면 되냐 하니까 기다리지도 말라 그러고 그냥 아무 설명도 안 해주니까 그때는 그냥 남성성의 폭발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서운함의 폭발? 맞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맞네. 그렇죠. 루이스 잘못한 거예요. 루이스가 잘못했네. 어떻게 보면은 지미가 대단한 거죠. 그녀의 모든 사람을 죽인지도 모르잖아요.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받고 떠나려고 하는 그 루이스를 이해하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겠다고. 맞아. 굉장히 로맨티스트지. 그래서 이런 그 남자가 루이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맞는 말만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말만 하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비밀로 하겠다. 이것도 루이스가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미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애 교과서에 실려 되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멋진 남자의 표상이다. 근데 저는 멋진 남자의 표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남자의 표상은 지미가 아니라 그 형사 있잖아요. 형사 진짜. 형사가 그 깨어있는 남자의 표상, 여성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하는 남자의 맞습니다. 모습, 막 그런 거의 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맞죠? 펄프 픽션에. 맞아요. 그분 맞아요. 미스터 오렌지인가? 아니요. 미스터 오렌지가 아니라. 미스터 오렌지는 저수지의 픽션에 미스터 오렌지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 울프 문제 해결사. 미스터 울프. 맞아. 거기서도 해결사로 나오고 여기서 되게 깨어있는. 그래서 내가 더 타란티노 영화처럼 느꼈나 보다. 맞아요. 저수지의 개들도 나오지 않나요? 미스터 화이트랑 그리고 나와요. 또 심지어 우리 지미는 마이클 메디슨. 마이클 메디슨은 미스터 블론드인가? 네, 맞아요.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찍게 됐네요. 세계관이 겹쳐지네요. 전인가? 이게 91년이면은 전이에요. 전이에요. 저수지의 개들보다 전이에요. 그냥 95년인가 그럴걸요? 저수지의 개들. 아무튼 뭐 이렇게 여기서 만나서 또 잘 찍었네요. 특히 여담인데 마이클 메딕슨 그 눈썹이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 알아. 눈썹은 내려. 그게 저는 너무 분위기 있는 거예요. 눈썹이 없는데? 아니 그 특유의 이 표정이 있어요. 그 드러나는 너무 멋있더라고. 눈썹이 없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눈썹이 늙어서 눈썹 빠지셨나 보다. 문신을 하셔야겠네요. 아무튼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왜 짐이라는 멋진 남자를 페미니즘 영화에 등장시켰을까 이걸 물어봤는데 왜냐 짐이의 눈썹까지 이야기가 번져나가서 진짜 저도 진짜 단순하게 구도상을 보면 여성들은 되게 멋있고 남성들은 다 찌질하고 뭐 좀 악하고 못나게 그래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구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여성이 더 잘나 보이고 되게 위대해 보이고 그게 페미니즘 영화의 정석 같은데 오히려 지미라는 캐릭터를 넣어서 그것도
좀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네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여자가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그치. 논리일 맞아.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진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페미니즘은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논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그래서 때문에. 남성들이 좀 반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쵸. 사실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정상적이고 지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남자들도 등장을 해줘야 그게 사실 밸런스가 맞는 진정한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맞아. 좋네요. 사실 그런 할렌이랑 그 데릴만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판타지구나. 이거는 진짜 판타지. 같이 91년도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극장에 가면은 아마 남자친구도 그러지 않을까 째려봤을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도 이럴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하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맞아. 사실 진짜 할렌이랑 데릴만 나오는 영화였으면 이 영화가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짐이랑 그 슬로컴 형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떻게든 형사님은 그 두 여성을 살리려고 그러거든요. 살리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맞아. 그리고 그 루이스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형사가 맞아. 루이스가 텍사스에서 아픈 과거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널 다 이해해. 그리고 너가 왜 도망치고 그런 것도 다 이해해. 하지만 막 끝까지 구해줄게라고 하잖아요. 물론 여자들이 못 믿긴 하지만 끝까지 진심을 다해 구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그 모든 집단을 구해주려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그 둘만 구해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제가 남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와 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도 생각 전혀 못했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좀 놀랐습니다. 여성의 입장은 여성이 가장 잘할 것 같아요.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저는 페미니즘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우월하다라는 논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 그런 오해가 많죠. 네, 그러네요. 아무튼 우선은 루이스도 어쨌든 오래된 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델마를 통해서 여행을 시작했고 결국 이제 루이스로부터 하룻밤을 보내서 서로 간의 사랑을 각자의 다른 방식이지만 다른 모습으로의 사랑을 확인한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여행이 어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의 마무리로 델마와 루이스를 함께 이제 보는데요. 사실 그 여행을 떠나는 과정 중에 델마와 루이스가 약간의 갈등을 보이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 우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극의 시작은 델마가 술집에 감으로써 가자고 계속 말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를 진짜 본격적으로 키운 건 루이스입니다. 루이스가 총을 쏴가지고 그 남자를 죽여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더 이렇게 비극에 가까워지는데 사실 델마는 우선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자를 배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아무튼 그 델마도 처음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남자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라 루이스에게 돌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맞아. 왜 경찰서에 우리가 신고하지 않고 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돼?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쵸. 약간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루이스도 당연히 할 말 있죠. 너가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는구나. 그쵸. 네가 잘못했어. 맞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도 너가 이렇게 남자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제발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해결책을 찾아볼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찾은 게 사실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도망을 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여성이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돈인데요. 결국에 돈은 우리 델마가 또 이렇게 금사빠처럼 제이리에 빠져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도 굉장한 그때 절망감에 빠지거든요. 나 그때 이해 안 갔어. 루이스가 왜 델마한테 돈을 맡겼는지 이해가 안 갔어. 자기는 델마가 되게 칠칠맞은 성격인 거 다 알잖아요. 알죠. 잘 알죠. 근데 굳이 돈을 델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루이스가. 자초했지. 나는 그때부터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자초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루이스가 델마에게 돈을 맡길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지미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지미가 근데 이제 뭐 델마가 아마 지미를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 남자도 다른 남자들 같이 여자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루이스도 지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지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보고 거절을 했던 게 아마 그런 아직 지미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델마에게 맡겨놓지 않았을까. 제이디가 올 줄 몰랐겠지. 떠난 줄 알았겠지. 맞아. 올 줄 몰랐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미를 그때 못 믿었으니까. 예, 대화를 하면서 조금 찾아가자. 델마보단 지미를 믿었어야지. 그렇지. 나도 근데 잃어버릴 것 같더라. 델마에게 맡긴 거 보니까. 느낌이 약간 그랬어. 그리고 약간 그 결혼 반지도 제이디가 챙겨갔을 것 같아요. 빼놓은 결혼 반지. 맞네. 그것까지도. 난 그것도 보고 싶네 만약에. 반지가 있나 없나.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인과관계가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인과관계 좀 정리해 보면은 총의 주인 이제 총이랑 돈을 중심으로 한번 봐보면은 총의 주인은 델마입니다. 맞습니다. 델마고요. 총을 쏜 거는 루이스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델마가 굉장한 패닉에 빠지게 되고 루이스가 델마를 케어하면서 굉장히 이끌어 나갑니다. 멋있게. 하지만 이제 또 다른 해결책인 돈으로 보면은 돈의 주인은 루이스예요. 하지만 돈을 잃어버림으로써 사건을 확대시킨 거는 델마잖아요. 그러면서 루이스가 굉장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델마가 본인의 굉장한 변신을 해가지고 갑자기 정신 차려서 정신을 차리죠. 이제 그 강도짓도 하잖아요. 맞아요. 극단적으로는 강도짓도 하고 뭐 부분적인 장면으로는 뭐 흡연을 한다든지 술을 잔뜩 사온다든지. 근데 그게 강도짓을 델마가 할 수 있었던 거 이것도 제이디 덕분이기도 하잖아요. 제이디가 자기는 강도라고 원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뭐 조용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델마가 또 따라하잖아요. 맞습니다. 제이디가 없었으면 델마도 강도짓을 못했어. 그렇죠. 제이디는 각성제였어요. 델마의 여러 가지 면모로 각성제. 맞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맞네요. 여러 가지 면모로 좋은 사람이야. 각성시킨 좋은 사람은 아니고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인 이유는 제가 후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딱 봐도 겉모습만 봐도 나쁜데 아무튼. 근데 정확히 대칭되긴 하네요. 네. 그때 처음 루이스가 남자를 살해했을 때는 패닉에 빠진 델마를 루이스가 완전 리드했고 그건 그렇죠.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완전 패닉에 빠진 루이스를 델마가 각성해가지고 리드를 했으니까 딱 완전 반전이 되었네요. 사실 그 과정에서도 이제 서로 변모하는 이제 좀 성장하는 부분. 진짜 성장하네요. 델마는 이제 당연히 그 루이스를 끌어가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성성들을 모두 버리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흡연이라든지 담배 피는 모습이라든지 복장도 사실 카우보이처럼 되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멋진 신세대 여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전에는 뭐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입었는데 그러네. 강도짓도 하고 그렇게 좀 이제 강인한 여성으로 루이스와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루이스는 뭐랄까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해야 될까? 돈을 매개로 지미를 만남으로써 그 순간만은 제가 봤을 때 카페에서 지미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만큼은 진짜로 루이스가 지미를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는 장면이지만은 아무튼 뭐 서로에게 성장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은 총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되게 과잉 걱정 때문에 뭐 델마 성격상 사실 챙겨왔잖아요. 델마는 총을 쏠지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만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루이스 네가 쏴 이렇게. 그러면서 이유가 뭐 어떤 이상한 사이코를 만나거나 막 곰뱀 뭐 이런 무서운 동물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돈도 사실은 필요 없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델마의 말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사실 그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을 때 피도 흘리고 이렇게 몸이 흐트러진 이렇게 모습도 있는데 그때 경찰서에 갔다면은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때 그랬죠. 굳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해결 방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찾아왔던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여성들 사이의 문제로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당연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그 사이에는 할렌과 제이디라는 남자라는 변수가 있어야지 원인과 결과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웃겨요. 이제 그 할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강간범이잖아요. 사실 이 델마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 초범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랬겠지. 여자 종업원이 이 남자 예전에도 그랬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예전부터 해왔고 뭐 복역 후에도 또 나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여자 종업원이 사실 둘 다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렐이랑 델마가 둘 다 남인데 경찰 오자마자 무조건 델마 편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하렐한테 쌓인 게 있었던 히스토리로 볼 수가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그 하렐은 그렇고요. 제이디는 어떻습니까? 제이디는 강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보호 관찰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뭐 도망쳤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그 순간에 델마가 그런 말조차 반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뭔들 멋없겠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제이디는 그런 범죄 행위도 마치 훈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은 남성들은 범법을 하더라도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똑같은 짓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거나 마치 훈장처럼 활용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보세요. 여성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총을 쏜 게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겠지만은 그것은 어느 여자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가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얼굴에 흉터가 지워졌거나 목격자가 없다면은 신고를 할 수 없어요. 맞아, 실제로. 왜냐면 믿어주지 않으니까. 맞아.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그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왜 경찰에 못 가냐? 이것도 정당방위로 밀어붙여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경찰에 못 가냐? 왜냐면 델마가 그 남자랑 춤추는 걸 모두가 봤으니까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랑 춤췄다는 게 그 사람이랑 자고 싶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자랑 춤췄다는 이유로 그 여자는 정당방위를 성립받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항상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에 되게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게 우선은 클럽 내에서도 그 춤추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고 뭐 당연히 우리 현 세대에서는 그 장면이 앞으로 이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겠다라는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즐겁게 유의적인 목적으로 춤을 췄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를 뭐 성희롱을 하거나 성폭행을 한 남자들이 그러니까 짧게 입고 다니지 말든가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거에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짧게 입었으면은 뭐 나를 성희롱해 주세요라는 뜻이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0명입니다.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0명입니다. 저도 걸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 옷이 이뻐서 입은 거예요. 니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입은 게 아니라. 근데 약간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랑 그냥 춤췄어요. 근데 그게 다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논리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베푼 호의나 즐거운 감정이 결국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게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영화에서 잘 보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춤 한 번 췄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여자들이 얼마나 사회의 그런 시선과 그런 거에 좀 묶여 있는지를 맞습니다.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한때 좀 신문을 봤었는데 그 막 성폭행이나 성추행 당한 그런 기사들, 최근에도 이제 페미니즘 해가지고 많이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 그런 기사를 보면은 정말 그 대부분의 그 판사들이 남성이잖아요. 남성의 시선에서 그 여성들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너무 불리한 거예요. 남성들은 너무 유리하고. 참 그게 안타깝죠. 네, 아무튼 정말 또 느꼈습니다. 남자와 여자분이 보는 이런 영화의 아니 어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이 오늘날까지 이런 인식들 이런 것들은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내밀어야만 여자분들의 말들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폭행 성희롱 장면 CCTV가 없었다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게 미수였다면 그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맞아. 영화 내에선 증거로 흉터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래 지워지니까 이제 루이스가 너 이제 상처도 지워져서 우리 경찰서에 가지도 못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 그 대사를 듣고 나서 맞아. 아 정말 좀 뭔가 마음이 좀 울림이 있더라고. 무거운 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들로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모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운전대를 놓은 것처럼 그녀들도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영화 내에는 굉장히 큰 트럭을 모는 남성이 성희롱을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변화했을 때는 이제 그 남자를 크게 혼내주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경찰들에게 포위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또 좋은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감청을 합니다. 델마 루이스를 경찰들이. 근데 이제 루이스가 경찰을 바꾸라고 하거든요. 경찰이 있는 걸 아니까. 그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경찰이 남편에게 최대한 다정하게 델마에게 하라고 하니까 뭐 헬로 델마 뭐 이런 바로 알죠. 바로 he knows. 바로 어떻게 같이 있어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되게 웃긴 장면도 나오고 아무튼 그렇게 루이스와 경찰이 통화하고 난 뒤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델마랑 루이스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살인 혐의가 있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살인 혐의가 있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쉬워요. 우리에게 살인 혐의가 있대. 그 말 전에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였지? 바보야. 아무튼 우리에게 살인 혐의가 있대. 이렇게 자수하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절대 붙잡히지 말자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루이스가 통화를 하고 사실 델마는 이미 모든 걸 넘어갔거든요. 선을 넘었다고 실제 자기가 말을 해요. 나는 이미 넘을 만큼 넘어버렸고 돌아갈 수 없어. 맞아. 근데 사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아가도 짐이라는 되게 본인이 사랑하는 남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미도 고민을 하다가 나 안 돌아갈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델마는 돌아갈 때가 없네요. 그쵸. 가더라도 너무 불쌍하다. 네, 그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예. 아무튼 그러면서 어쨌든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루이스도 나도 사실은 TV 쇼에 내 얼굴이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TV에 진실이 어찌 됐든 간에 TV에 내 얼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살던 여성으로서의 굉장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수치이자 족쇄일지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델마가 경찰이 그래서 뭐래? 라고 물어보니까 루이스가 우리에게 살인 혐의를 있대. 죽을지 살지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델마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인데 살아서 돌아가더라도 행여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더라도 그들이 이후에 받는 손가락질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그리고 델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데릴의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죽든 살든 그녀들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 대목에서 그렇구나. 이 여자분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이 영화가 비극이자 희극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엄청난 비극으로 보일 거고 누군가의 눈에는 엄청난 희극으로 보일 건데 그들이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 계속 떠나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결국 그 범죄, 감옥, 뭐 심판 그런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걸 수도 있지만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 약한 여성으로 이미 탈출했고 이미 올 만큼 왔어. 절대 그쪽으로는 다시는 못 돌아가. 거기에 다시는 붙잡히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엄청난 희극이고 엄청난 해방이에요. 마지막이. 해방이죠. 근데 목숨으로 보면 마지막에 비극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 길을 떠나는 게 결국 여행, 그러니까
몸은 육체적으로 여행을 떠난 거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 어떤 거지 나의 해방을 해가는 여행 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맞아.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특히 전 기억나는 게 중간중간에 루이스인가 그 할머니를 봐요. 서로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할머니를 그런 장면이 한 2장면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2장면인가?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네. 일부러 그 장면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감독이. 근데 그거는 그 루이스가 그 할머니를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늙을까?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저런 식으로 늙을까? 그런 걸 좀 암시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혹시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할머니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죠. 그쵸? 할아버지 나오고 다 주잖아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두 분 다 약간 대사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고 쳐다보고 맞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그들 간의 투쟁 이런 거는 사실 젊을 때나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남성성, 여성성. 그치. 그 생각해봐요. 남자들이 보통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되게 페미닌하게 바뀌고 맞아요. 여자는 오히려 약간 옥시토신이 뭐 테스토스테론 분비된다 그러잖아요. 맞아. 여성들은 막 밖에 나서 사회생활하고 남자들은 집에서 막 집돌이 되고 약간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나이가 들면 그 둘이 약간 그 성향이 맞아지면서 되게 친구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남자 여자 막 약간 이런 거에 보다는 그냥 같이 늙어가는 동료로서 약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 장면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경쟁하고 두 가지 성향들이 이렇게 막 계속 공존하지 못하고 그 이렇게 싸워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생명, 뭐 노화 현상 이런 거 앞에서는 또 결국은 의미 없다. 의미 없고 사실 그치. 그것마저도 젊을 때 하는 좋은 일이 좋은 거 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좋을 때다 그렇지. 이런 것 일환일 수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노인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네, 남자 노인분에게는 루이스가 그 본인이 액세서리를 모두 빼서 드리거든요. 맞아. 그 장면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게요. 이제 다 이제 이런 액세서리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된다. 그게 쭉 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델마는 완벽하게 나와요.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원피스 입고 블라우스 입다가 청바지 입다가 나중에 그냥 거의 군복 입거든요. 맞아요. 완전 모자까지. 군복 입고 그 아저씨 모자 쓰고 맞아요. 담배 피는데 그게 처음에 델마랑 동일 인물로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녀의 옷만으로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루이스도 마지막에 되게 후반부긴 한데 되게 지쳤는데 딱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립스틱 그냥 버려요. 거기서 둘 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입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서 한다고 지금은 착각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사회의 감옥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으니까. 맞아. 근데 그런 걸로부터도 탈출한 거죠. 그런 걸로부터서도 해방을 하는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옷과 그런 화장품들 그런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그게 되게 그 영화의 스토리랑 되게 잘 맞아져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계속 생각나는 게 둘이 자동차를 앞좌석에 둘이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또 옆에 앉아서 쭉 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둘이 운전하고 차 타고 이제 바람을 가르면서 가는 장면이 대화하면서 근데 뒤로 갈수록 저는 이제 뭐랄까 몽환적인 마지막에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는 둘이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빛이 되게 여기가 천국인지 뭐 싶을 정도로 되게 몽환적으로 그 화면 자체가 보여져요. 되게 이렇게 뿌옇게 일부러 이렇게 뭔가 이들의 해방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감정을 이 화면으로 나타낸 것 같은 느낌? 천국을 달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몽환적인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두 여자 친구가 이렇게 뭔가 진짜 자유를 갈망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애잔한 모습, 애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장면은 내가 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두 친구가. 아무튼 뭐 그 델마와 루이스가 어쨌든 그 남자에게 당하고 나서 남성은 이제
뭐 훈장처럼 혹은 뭐 새로운 삶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맞아. 델마 루이스는 돌아가더라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거죠. 아까 감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낙인이 찍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20년,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워낙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경찰들이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저격수들이나 남성들이잖아요. 다 남성들입니다. 다 남성들이잖아요. 남성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 절벽으로 그때 형사가 이런 말을 막 끝까지 말려요. 제발 총구 겨누지 마라. 맞아. 겨누지 마라. 그냥 가서 대화하자 이러면서 끝까지 말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저 여자들 숨 좀 쉬게 해주라고 막 맞아. 이러는데 맞아요. 되게 막 눈물 나거든요. 거의.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 형사분은 끝까지 이 여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치. 싶어서 이 사회라는 가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해하고 싶어서 되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줘서 맞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그런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겠죠. 한 그렇죠. 번도. 이해하지 못했겠지. 근데 그 형사님은 왜 두 여성을 이렇게 구해주려고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징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징성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치. 남자들이 다 데릴이랑 그랬으면 이 영화는 정말 플랫한 페미니즘 영화가 됐을 거예요. 나쁜 남자와 맞서 싸운 여자들 이렇게 됐을 텐데 데스프루프. 그건 데스프루프가 됐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네 데스프루프. 근데 이 캐릭터 형사 캐릭터가 등장함으로써 이게 진짜 완벽히 밸런스를 찾는 페미니즘이 된 거라니까요. 진짜 그러네. 저는 또 이거 보면서 제가 극장에서 본 82년생 김지영 그게 또 유명하잖아요. 저도 극장에서 보긴 했는데 그 영화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 너무 그거는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다음에 해야겠다. 저는 그런 영화보다도 저는 그 시카고랑 시카고 보셨어요? 그것도 페미니즘 영화예요? 저 안 보긴 했는데. 저도 옛날에 봐가지고. 근데 저는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걸 장르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르로 보면 안 되고, 근데 이 여자의 해방감, 이 사회적 족쇄로부터 해방감을 보기에는 시카고도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고, 보고 싶네요.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왓챠플레이의 Why Women Kill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진짜 명작이에요. 그것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 형사 캐릭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페미니즘은 남자를 적으로 돌리고 이겼을 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손을 잡았을 때 쟁취하는 것이다. 남성과 손을? 네. 아니 그러니까 피지컬리 손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남성과 어떤 타협을 보고 동등한 입지에 섰을 때 얻는 것이 페미니즘이다. 저도 진짜 라는 거를 공감이 가는 게 왜냐면 캐릭터로 볼 수 있었어. 왜냐면은 요새 그 추세, 요새도 그렇고 최근에 그 좀 추세가 왠지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대립하는 싸우는 구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게시판이나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계속 남성하고 여성이 이렇게 적처럼 이렇게 막 대립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싸워야 되지 서로 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인터넷이라 그렇죠. 얼굴 보면 못 싸울 텐데. 그래서 그런가? 너무 적처럼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라서. 맞습니다. 갈등을 많이 겪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가해를 한 남성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가해를 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 사회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긴 해요. 실제로 여성들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누가 신경을 쓰나요? 약간 카툰 같은 것도 있던데 여자가 와가지고 저 남자가 날 만졌어요 하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이 바로 신고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저 여자가 절 만졌어요 하면 경찰이 좋으셨겠네요 라고 한다는 카툰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럼 여자가 만지면 항상 좋아하나요? 아니잖아요. 남자도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데 사실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딘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약자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피해를 보거나 간접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남자들은 당연히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 역차별이라 그러죠. 역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페미니즘으로 인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혐오감, 거부감을 느낀 남자들이 오히려 더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들은 더 방어적이 되고 이러면서 사회에 이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싸움이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게 저는 안 그러는데 제 동생이 항상 제가 그러니까 페미니즘 얘기만 하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요즘엔 여자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자기 직장에도 보면 여성들이 너무 이제 뛰어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 형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막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른가 이게 좀. 근데 이제 뭔가 이런 거죠.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름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 그게 맞습니다. 다름이라고 말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분명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거는 다르지. 아까 말씀하신 되게 여성들 되게 꼼꼼하시잖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되게 다들 꼼꼼하시고 대부분 남성분들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여성보다는 뛰어나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맞아.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고 힘쓰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에 뭐 이런 경계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런 면은 아직까지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차이, 신체적인 다름이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섬세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차이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선 차이는 다름은 있음을 인정하고 대신에 여기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가치에 대한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신체를 더 잘 쓴다고 우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성과 남성의 누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가치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맞아. 그렇죠. 맞아. 오히려 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무형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더 남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이런 높고 낮음을 매기는 것에는 옳지 않다고 어떤 보고. 집단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대립한 구도를 세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뭐 예를 들어 저도 뭐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 뭐 흔히 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남성분들의 대부분의 말들이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업무만 보면 되지만 사무 업무만 보면 되지만은 남성분들은 사무 업무도 보면서 뭐 이렇게 뭐랄까 물건도 옮기고 뭐 창고도 정리하고 그렇더라. 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임금 격차가 발생하더라 하는 이유가 당연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다면은 뭐 그쵸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를 멈춰야 돼요. 맞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논쟁인 게 남자는 군대 가잖아. 여자는 애 낳는데 이게 너무 바보 거죠. 같은 논쟁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냥 각자의 다름으로서 오는 사회적 역할이 있을 뿐이지 이 역할이 더 고생인데 맞습니다. 아닌데 이 역할이 더 고생인데 아닌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애초에 스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페미니즘의 시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우선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기업은 남성 채용 선호를 더 하고 있고 그건 맞죠.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실제 기업 채용 담당자도 알 거예요. 여성과 남성 이런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 쿼터제라든지 이런 제도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맞아. 이제 남성분들이 좀 이런 것들이 역차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여성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는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받아봐요.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뭐 어디 중공업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거의 뭐 남성 채용률이 90% 정도 되고 여성 채용 10%도 안 돼요.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한 자릿수밖에. 이런 다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조금은 불편함을 조금 덜어내시고 이거를 갈등의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맞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다름을 바라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표면에 이제 그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흑인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았었는데 점점 이제 흑인들의 인권이 미국이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과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백인들은 또 흑인들한테 역차별받는데 이렇게
이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사회든 그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과도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여성들의 인권도 올라가고 이제 남녀 평등이 좀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오면 이런 과도기를 그러니까 끝나면 뭔가 좀 사람들의 좀 인식도 변화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델마 루이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장면 희극이라고 보면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고 그렇죠. 끝까지 이제 절벽에 뛰어내리고 비극이라 보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처해 있는 이러한 다양한 여성분들의 현실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저는 델마한테 많이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예뻐서? 그게 아니라 델마랑 저의 델마가 좀 철없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철없고 그러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연애적으로 봐도 그렇고 연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제 스스로를 아직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사춘기고 그래서 델마한테 많이 감정이입을 했었고 델마랑 같이 울고 웃고 온전히 델마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같이 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도 저런 좀 물론 철없지만 그런 좀 그런 프레시한 그런 사랑도 해보고 싶고 진짜 열정적인 사랑. 이게 진짜 되게 단순한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 잠시만. 페미니즘에서 너무 결이 다르잖아.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고 델마와 같은 사랑을. 그렇죠. 그리고 델마가 한 건 사랑이 아니고요. 루이스가 한 게 사랑입니다. 어쨌든 델마 근데 이게 연결된 게 델마로 시작해서 루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진한 사랑, 깊은 사랑, 오래된 사랑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델마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프레시한 사랑으로. 일단 두 사람한테 너무 빠져들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모습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너무 이 여운이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네.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애틋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저는 루이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마의 성장 스토리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맞죠. 옷에서도 알 수 있고 그녀의 행동, 그녀의 담배와 강도질 모든 거에서 그녀의 성장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루이스가 여기서 얻은 성장은 뭐냐면 루이스는 애초부터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미와 연인 관계이긴 했지만 뭐 돈을 빌리기까지 했지만 결국 지미한테 별로 멘탈적으로 의존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되게 처음부터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지미한테도 의존하고 그리고 델마한테 자기가 약간은 무시하던 그리고 챙겨줘야 했던 델마에게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결국 누군가와 협력하고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너무나도 독단적인 여성이었다가 맞네. 그러니까 그녀는 텍사스에서 아픈 과거가 있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것도 올바른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놀랍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피해로 인해 남성들한테 선을 걷고 사회로부터 선을 걷고 나 혼자 열심히 잘 살 거야. 이것 또한 페미니즘이 아닌 거를 저는 루이스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델마와 루이스가 마지막에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둘이 손을 잡거든요. 그게 되게 또 명장면이 손을 딱 잡고 둘이 완전 확신에 찬 미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절벽으로 엑셀을 밟죠. 근데 그때 이제 손을 잡는 게 아주 너무 과하게 독단적이었던 루이스와 과하게 의존적이었던 델마가 거기서 또 성향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서 이제 확신에 찬 해방을 향해 가는 약간 그런 걸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루이스 선상에서는 그런 성장이 있었다라고 그런 성장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진짜 루이스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진짜. 아무튼 뭐 이렇게 각자의 시선에서 이 영화를 바라봤는데 좀 재밌네요. 이렇게 저는 지금 우리가 리들리 스콧 영화를 몇 개 아직
중간 정도 봤지만 리들리 스콧의 최고 영화를 하나 뽑으면 이게 델마 루이스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봐봐야 아는 거죠. 다음 주에 또 역대 중에서는 그치. 현재까지 다룬 영화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델마 루이스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최고였어, 최고. 역시 다음 주에 혹시 숨겨진 비밀 명작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영화는 G.I. 제인과 블랙 호크 다운. 블랙 호크 다운. 그것도 정말 기대가 돼요. 네, 기대해 주시고 좋은 리뷰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